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AI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시대. 네, AI가 인간에게 미칠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네, 조금 전에 쇼카트에서는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쇼커트에서 긍정적인 면도 좀 들어보시고 또 이 영상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AI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시대. 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AI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은 일단 감정 소모가 없지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대화할 수 있고 또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심리 상담까지 해주는 AI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냥 AI가 좋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고 이렇게 그 AI 인공지능과 너무 밀접하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심리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외로움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 또 성향적으로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외로움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요. 네,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대화형 친구잖아요. 그래서 챗봇을 우리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완화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장애우들에게도 또 관계 취약층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사람보다 AI와 더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시고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 이제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분도 노년기거든요.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AI하고 대화하는데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없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정적인 측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AI와 상호작용이 너무 지나치게 친밀해지고 과도해지면 실제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그 교수님처럼. 그리고 감정 소통 능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감정도 상호 교류가 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인공지능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을 다 이해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감정 소모는 없을지언정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특히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젊은 대학생들 심지어는 박사 논문 그다음에 학생들 레포트 이런 거 다 지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청년들은 이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60% 이상 한 85% 이상이 알고 있고 60% 이상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박사 논문까지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AI는 점점 머리가 똑똑해져서 인간의 지능을 이미 벗어나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은 그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30초, 뭐 40초 만에 누르륵 이렇게 전부 다 아주 분석해서 또 어떤 해결책을 대처 방안을 딱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떨어지겠죠. 우리가 AI 그 도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또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런 그 모든 것을 AI 도에게 의존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이제 우리들이 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 또 이제 이 어린 청소년들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랬을 때 창의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으로 일을 못하고 다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제공받은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AI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편하죠. 감정 소모가 일단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니까 자 이런 AI와의 상호작용이 너무 과해졌을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회피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람 만남을 꺼리게 될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 영향입니다. 인간관계 재구성인데요. AI가 점점 인간의 역할을 다 이렇게 대신하면서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는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어떤 일을 잘 그 좋은 답안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연봉도 많이 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직업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죠. 단순 사무 이런 거 많이 제가 이제 요 내용은 따로 또 앞으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AI가 이렇게 사람의 역할을 점점 대신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필요성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편하고 좋죠. 야 신기하다. 내가 뭐 물어만 보면 다 얘기해줘. 24시간 아무 때나 부르면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감정 소모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시간만 듭니까? 또 같이 밥 먹어야 되죠. 같이 어디 특히 이제 이성 친구들 뭐 이제 데이트도 AI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AI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간병인 그다음에 AI 비서 AI가 간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감정 코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이런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약해지는 거죠. AI가 너무나 똑똑해서 다 인간의 니드를 미리 알고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는 관계죠. 이런 어떤 필터링된 감정 교류가 늘어나면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인지적 영향. 네. AI 의존으로 인한 사고 능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뭘 하고 자기 스스로 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줘. 그러니까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뇌의 기능이 점점 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의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AI한테 물어보면 편리하니까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뇌는 점점 퇴화가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AI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검색, 그 다음에 글쓰기, 의사 결정까지 다 도와주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인지 그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토론이 잘 안 되죠. 이미 답을 가지고 답을 다 서로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질문이 같으면 답도 똑같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도덕적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올 시대의 세대에 염려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손주뻘 되는 그런 애들이죠. 그런 세대는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전부 AI가 말을 해주는 답을 그대로 따르는 습관에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윤리나, 네 번째 보면 윤리나,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그 윤리가 지금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 그다음에 신앙적인 영향,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도전. 네. AI가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는 존재라고 인식이 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그 애들이 성장해서 성인과 그러니까 장년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혼란스러워하고 일단 창의력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써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뇌는 점점 약화되고 뭡니까? AI 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 언젠가는 우리가 AI가 군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AI가 지나치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AI가 항상 옳을까요? 네. 제가 써보니까 AI도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틀린 답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막 레포트 써서 교수님, 애들 레포트 숙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AI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AI의 판단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같은 신학적 또는 윤리적 질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는 누구지? AI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내 머리를 쓰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다 AI한테 의존해서 AI한테 물어봐. AI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AI가 나를 이해해 줄 때,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학습된 도구가 그냥 가짜로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혼란스러워져서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이 각각 자기 방에서 AI에게 질문을 해서 특히 부부가 부부싸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AI하고 소통을 해. 아내가 이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이러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AI가 다 답을 해줘. 그러니까 그거 듣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가정에 나와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겠죠. 근데 AI가 주인인 거야. 그럼 애들은 또 어때요? 엄마가 이러고 저러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엄마가 저렇게 하는 뜻은 뭐지?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전부 다 AI가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되어가지고 나의 인격은 없어지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고 AI하고 이제 소통해서 AI에게 답을 얻어서 그걸 그대로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AI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시간이 걸리죠.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50년, 40년을 살아도 서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AA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30초면 내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보내면 30초 안에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다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학습된 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간처럼 진정한 공감과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가 영적 성장.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자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AI는 우리 삶에 편리한 도구인 거는 확실합니다. 또 친구가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외로울 때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내가 부르면 와주죠. 사람은 약속해야 되고 또 그 사람 상황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또 만나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까지는. 근데 AI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I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 관계, 그러나 AI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공감하고 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부딪혀서 그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인간은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AI한테 물어보니까 원인은 뭐고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고 이거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면서 인간의 두뇌는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뇌의 기능은 점점 약화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갈등을 견디면서 감정을 서로 나누고 상처도 좀 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상호 교류를 하고 그럴 때 인간은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고 그리고 부모도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서 부부관계 갈등을 통해서 이성간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그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AI를 통해서 정말 편리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지나치게 그 기계를 도구를 사람처럼 대한다거나 아니 이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일단은 지적이 없어요. 지적질을 안 합니다. 상처 안 줍니다. 감정 소모 없습니다. 스트레스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의존하다 보면 이제 인간의 두뇌는 점점 약화가 되고 창의적으로 무엇을 할 때 정말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는 점점 회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 같은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잘 인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지나치게 챗GPT라든가 인공지능 뭐 요즘 뭐 다양한 도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또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편리하니까 아이들이 친구처럼 우리들보다 더 사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대학생들 그 레포트도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그냥 1분이면 촤르륵 A+ 나오게끔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AI가 해주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AI한테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AI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동영상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채널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또 댓글도 많이 넣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